60대 청소부 한정자. 30년 전 단 한 번 손을 놓친 죄로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재개발로 집이 철거되기 전날 옥상에서 발견된 낡은 어린이 가방. 정아. 딸의 이름이 적힌 공책을 보는 순간 정자의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실종된 줄 알았던 딸이 30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바로 코앞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 하지만 재회의 기쁨도 잠시 딸은 정자에게 차갑게 말합니다. 당신 불법 점유자예요. 보상금 받을 자격 없어요. 딸이 엄마를 법적으로 몰아내려 한다는 충격적 반전. 과연 이 모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래서도 사람은 산다. 달동네 언덕 끝 낡은 연립주택 3층입니다. 옥상에는 빨랫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바람에 낡은 담요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재개발 현수막이 골목마다 걸려 있습니다. 붉은 글씨로 쓰인 철거 예정일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보상금 이야기며 이사 날짜 이야기로 골목이 시끄럽지만 정작 한정자에게는 그런 소음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정자는 올해 66입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알람을 맞춰놓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깨어납니다. 청소 용역 출근 준비를 하는 손놀림은 이제 기계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세수를 하고 얼굴을 닦는데 거울 속 정자의 손에서는 늘 락스 냄새가 배어 나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죠. 무릎은 계단만 올라가면 욱신거립니다. 관절이 시큰거리고 허리도 뻐근합니다. 하지만 정자는 약도 먹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 삽니다. 참는 것이 익숙합니다. 정자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이 얼굴로 30년을 버텼네. 목소리가 쉬어 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듯 내뱉는 말입니다. 정자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싱크대 옆 낡은 통조림통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는 작은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 머리핀 하나, 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그날 이후 매년 꺼내보는 실종 전단 복사본이 접혀 있습니다. 정자는 전단을 펼쳤다가 다시 접습니다. 손끝이 떨립니다.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내가 손을 놓쳤어. 단 한 번, 딱 한 번. 그 한 번이 30년이 되었습니다. 정자는 통조림통을 도로 닫고 가방을 챙겨 문을 열고 나섭니다. 골목 아래 슈퍼주인 박 사장이 아침을 열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정자 누님, 철거 날짜 또 앞당겨졌다더라. 이번엔 진짜야. 박 사장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입니다. 목소리는 굵고 말투는 거칩니다. 정자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고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래, 늦출 것도 없지. 박 사장은 정자의 무덤덤한 반응에 어깨를 으쓱하고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자는 천천히 언덕을 내려갑니다. 비탈길이 가파릅니다.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굴러 떨어질 것 같은 좁은 계단입니다. 그 계단을 30년 넘게 오르내렸습니다. 이제는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퇴거 전 마지막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주민들은 보상금 얘기며 이사갈 곳 얘기며 어디가 더 편하더라는 소문으로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정자에게 재개발은 다른 의미입니다. 동네가 사라지면 정자의 죄도 같이 묻힐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홀가분합니다. 아니, 홀가분해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 정자는 그 생각을 밀쳐내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새벽 버스는 텅 비어 있습니다. 정자는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하나가 스쳐 지나갑니다. 정자는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집들 안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겠죠. 그렇게 모두 살아갑니다. 정자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자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벌을 주며 살아왔습니다. 웃음을 참고 기쁨을 미루고 행복을 포기했습니다. 그게 정자가 정자 자신에게 내린 형벌이었습니다. 손을 놓친 그날 이후로 정자는 정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이 동네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돌아올까봐, 혹시라도 찾아올까봐 이 좁은 골목, 이 낡은 집에 붙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정자는 그저 기다렸을 뿐입니다. 기다림이 삶이 되고 죄책감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자의 30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동네가 사라집니다. 철거가 됩니다. 그러면 정자도 이 기다림을 끝낼 수 있을까요? 정자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도 어제처럼 그저 하루를 살아냅니다. 버스가 멈춥니다. 정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립니다. 빌딩 뒤편 청소 용역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옷을 갈아입고 장갑을 끼고 걸레와 빗자루를 챙깁니다. 오늘도 계단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웁니다. 손은 차갑고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굽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면 생각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들을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자는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일합니다. 계속 살아갑니다. 그렇게 정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철거 공고 아래서도 사람은 삽니다. 퇴근 시간입니다. 정자는 빌딩 계단을 천천히 내려옵니다. 무릎이 욱신거리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통증입니다. 버스를 타고 동네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창밖을 보다가 문득 눈을 감습니다. 피곤합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있을 뿐입니다.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집주인이 계단 앞에 서 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입니다. 정자를 보자마자 말을 꺼냅니다. 정자 씨, 오늘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무슨 일인데요? 집주인이 옥상을 가리킵니다. 철거 전에 옥상 쓰레기 좀 치워야 해요. 보상 절차 빨리 진행하려면 깨끗이 비워야 한대요. 혼자 하기엔 좀 그래서 도와줄 수 있어요?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할까요? 집주인은 고맙다는 표정을 짓고는 비닐봉지 몇 장을 건네줍니다. 정자는 비닐봉지를 받아들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무릎이 더 욱신거립니다. 숨도 가빠집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오릅니다. 옥상 문을 열자 바람이 불어옵니다. 차갑습니다. 정자는 옥상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봅니다. 빨랫줄이 얽혀 있고 낡은 화분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습니다. 깨진 스티로폼 상자도 보입니다. 오래된 의자 하나가 구석에 쓰러져 있습니다. 정자는 비닐봉지를 펼치고 쓰레기를 담기 시작합니다. 스티로폼을 주우려고 구부리는데 허리가 삐끗합니다. 정자는 잠시 허리를 펴고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숙입니다. 하나씩 쓰레기를 줍습니다. 화분도 옮기고 의자도 치웁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해가 기울어 갑니다. 정자는 옥상 구석으로 다가갑니다. 오래된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 뒤쪽은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곳입니다. 정자도 여기까지 온 것은 오랜만입니다.
정자는 물탱크 뒤로 몸을 돌립니다. 먼지가 쌓여 있고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정자는 손으로 거미줄을 치우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발끝에 뭔가 딱 걸립니다. 정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낡은 어린이용 가방입니다. 가방은 먼지가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색깔도 바랬고 지퍼는 녹슬어 있습니다. 정자는 가방을 보는 순간 숨이 멎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정자는 천천히 가방을 집어듭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에 쥐고 있기가 힘듭니다. 손이 너무 떨리기 때문입니다. 정자는 가방을 들고 물탱크 앞으로 나옵니다. 햇빛이 비춥니다. 가방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정자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습니다. 지퍼를 잡습니다. 녹이 슬어서 잘 열리지 않습니다. 정자는 힘을 줍니다. 손끝이 아픕니다. 지퍼가 조금씩 열립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지퍼를 완전히 열자 안에서 물건들이 보입니다. 작은 공책 하나, 동네 슈퍼 스티커가 붙은 과자 봉지, 그리고 찢어진 종이 조각 몇 개입니다. 정자는 공책을 꺼냅니다. 표지가 낡았습니다. 모서리가 헤어져 있습니다. 정자는 공책을 펼치지 못합니다. 손이 떨려서 넘길 수가 없습니다. 정자는 일단 종이 조각을 집어듭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아이 글씨입니다. 정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글씨를 읽습니다. 달빛 연립 이동 아줌마 집. 정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달빛 연립. 이 동네 이름입니다. 바로 정자가 사는 곳입니다. 정자는 종이를 쥔 손에 힘을 줍니다. 종이가 구겨집니다. 정자는 다시 공책을 집어듭니다. 이번에는 펼칩니다. 손이 떨리지만 억지로 펼칩니다. 공책 첫 장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정아. 정자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눈앞이 하얘집니다. 숨이 막힙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정아. 정자가 잃어버린 딸의 이름입니다. 실종 당시 딸의 이름도 정아였습니다. 정자는 공책을 가슴에 꽉 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소리 없이 흐릅니다. 정자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습니다. 차갑습니다. 하지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자는 공책을 다시 펼칩니다. 페이지를 넘깁니다. 중간쯤 넘어갔을 때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정자는 그 날짜를 봅니다.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습니다. 실종 이후 몇 달 뒤입니다. 정자는 입을 벌립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목이 메어옵니다. 정자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립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날 이후로 소식이 없었는데. 하지만 공책에는 날짜가 있습니다. 글씨도 있습니다. 아이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정자는 공책을 다시 넘깁니다. 페이지마다 낙서가 있습니다. 그림도 있습니다. 집 그림, 사람 그림, 꽃 그림. 정자는 그 그림들을 하나하나 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정자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집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죄책감이 공포로 바뀝니다. 딸이 멀리 간 게 아니라 여기 있었던 건 아닐까? 이 동네 어딘가에, 이 가까운 곳에 딸이 있었던 건 아닐까? 정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붉습니다. 정자는 가방과 공책을 안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무릎이 후들거립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섭니다. 옥상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집주인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치웠어요? 정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방을 안고 지나갑니다. 집주인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지만
정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자는 자기 집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불을 켭니다.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습니다. 정자는 의자에 앉아 가방을 바라봅니다. 공책을 다시 펼칩니다. 한 장 한 장 넘깁니다. 끝까지 넘깁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또 글씨가 있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정자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립니다. 책상에 엎드려 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목이 메어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정자는 공책을 꽉 쥡니다. 종이가 구겨집니다. 하지만 정자는 놓지 않습니다. 그냥 웁니다. 한참을 웁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정자는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듭니다. 눈이 부어 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습니다. 정자는 중얼거립니다. 내 딸이 멀리 간 게 아니라 여기 있었던 거야? 윗집 사람은 알지만 옆집 사람은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청소 용역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어 아프다고 말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관리자는 대충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정자는 가방을 품에 안고 골목으로 나섭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정자는 골목을 걸으며 주위를 둘러봅니다. 오래 살았던 동네인데 오늘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정자는 먼저 오래된 주민을 찾아갑니다. 골목 아래쪽에 사는 할머니입니다. 70이 넘었습니다. 정자보다 먼저 이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정자는 할머니 집 문을 두드립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고 정자를 봅니다. 아이고, 정자씨. 웬일이야? 정자는 가방을 보여줍니다. 할머니, 이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할머니는 가방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가방? 글쎄, 워낙 오래된 것 같은데. 정자는 공책을 꺼냅니다. 첫 장을 펼쳐 보입니다. 정아라는 이름 기억나세요? 30년 전쯤에.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공책을 봅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젓습니다. 30년 전이면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그때 달동네 애들이 워낙 많았잖아. 다들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정자는 할머니의 말에 실망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집을 찾아갑니다. 골목 윗집, 옆집, 아랫집. 문을 두드리고 가방을 보여주고 공책을 펼쳐 보입니다. 하지만 다들 비슷한 대답만 돌아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땐 워낙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어서 애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정자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재개발 조합 사무실로 향합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이 고개를 듭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자는 가방을 책상 위에 내려놓습니다. 이거 옥상에서 찾았는데요. 혹시 철거 전의 주인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직원은 가방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젓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데요. 경찰서에 가보세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옵니다. 동네 파출소로 걸어갑니다. 파출소 안에는 젊은 경찰관이 앉아 있습니다. 정자는 가방과 공책을 보여줍니다. 경찰관은 공책을 넘겨보다가 말합니다. 30년 전이면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실종 신고 접수 여부부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말합니다. 신고는 했었어요. 근데 찾지 못했어요.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자는 파출소를 나와 골목을 천천히 걷습니다. 다리가 무겁습니다. 마음도 무겁습니다. 정자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정자는 과거를 떠올립니다. 30년 전 정자는 건설 현장 식당 조리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인부들에게 식사를 내줬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일용직으로 일했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자가 벌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딸 정아를 데리고 일하던 날이 떠오릅니다. 정아는 5살이었습니다. 유치원에 보낼 돈이 없었습니다. 정자는 딸을 식당 구석에 앉혀두고 일했습니다. 정아는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혼자 놀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정자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부엌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애는 밖으로 내보내. 위험하잖아. 정자는 놀라서 정아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아의 손을 잡고 현장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자는 정아에게 말했습니다. 정아야, 엄마 일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알았지? 절대 어디 가면 안 돼.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는 정아의 머리를 쓰다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정아는 없었습니다. 정자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현장 주변 골목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눈물을 닦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슈퍼 박사장이 다가옵니다. 박사장은 정자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누님 어제부터 이상하던데 무슨 일 있어요? 정자는 가방을 보여줍니다. 박사장은 가방을 보더니 눈을 크게 뜹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옥상에서요. 박사장은 잠시 말이 없습니다. 입술을 씹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합니다. 누님 이거 혹시 그 집이랑 연관 있는 거 아냐? 정자는 고개를 돌립니다. 그 집이요? 박사장이 목소리를 낮춥니다. 달빛 연립 윗동네, 예전에 누님 시어머니가 자주 들락거리던 집. 기억 안 나요? 정자의 머리가 쿵 내려앉습니다. 시어머니. 정자는 이혼한 지 오래입니다. 남편과는 10년도 못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와도 연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자는 박 사장에게 묻습니다. 시어머니 어디 계세요? 박 사장은 요양원 이름을 말해줍니다. 정자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요양원으로 향합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갑니다. 요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정자는 숨을 고릅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때 요양원 문이 열립니다. 한 여자가 나옵니다. 검정 패딩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입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봉투에 글씨가 보입니다. 철거 보상 관련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자는 그 여자를 봅니다. 여자도 정자를 봅니다. 눈빛이 마주칩니다. 여자는 잠깐 멈칫하더니 정자를 스쳐 지나가려 합니다. 그 순간 정자의 눈에 들어옵니다. 여자의 손목 안쪽에 작은 점이 있습니다. 흉터처럼 보입니다. 어릴 적 정아가 넘어져 생긴 흉터와 똑같은 위치입니다. 정자는 무의식적으로 여자의 팔을 붙잡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이름이. 여자는 눈빛이 흔들립니다. 마스크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팔을 뿌리칩니다. 저 바쁜데요. 그 한마디가 정자의 심장을 찢습니다. 목소리가 낯설지만 이상하게 익숙합니다. 정자는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여자는 빠른 걸음으로 멀어집니다. 정자는 그 자리에 서서 중얼거립니다. 저 눈 낯선데
이상하게 익숙해. 전 시어머니의 침묵, 그리고 첫 반전. 정자는 요양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복도가 깁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정자는 안내 데스크로 걸어갑니다. 젊은 간호사가 컴퓨터를 보고 있습니다. 정자가 다가가자 고개를 듭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정자는 전 시어머니 이름을 말합니다. 간호사는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방 번호를 알려줍니다. 3층입니다. 정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좁습니다. 거울에 비친 정자 얼굴이 창백합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정자는 복도를 천천히 걷습니다. 방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정자는 번호를 확인하며 걸어갑니다. 마지막 방 앞에 섭니다. 문패에 시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정자는 숨을 들이마십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정자는 문을 엽니다.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가 보입니다. 86입니다. 머리는 하얗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입니다. 시어머니는 정자를 보자마자 눈을 피합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정자는 침대 옆으로 다가갑니다. 의자를 끌어당겨 앉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말이 없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왜 왔니? 정자는 가방을 집어듭니다. 침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을 봅니다. 눈이 커집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정자는 공책을 꺼냅니다. 첫 장을 펼쳐 보입니다. 어머니, 이거 정아 물건 맞죠? 시어머니는 공책을 보더니 고개를 돌립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자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머니, 대답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습니다. 입술을 꽉 다뭅니다. 정자는 공책을 시어머니 앞에 내밉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게 정아 거잖아요. 옥상에서 찾았어요. 왜 거기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는 거 있죠? 시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좌우로 흔듭니다. 정자는 의자에서 일어섭니다. 침대 가까이 다가갑니다. 시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는 30년을 찾아다녔어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근데 이제 와서 어머니가 모른 척 하시면 어떡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정자 손을 밀어냅니다.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그만해라. 다 지난 일이다. 정자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목이 메입니다. 지난 일이요? 저는 그날 이후로 하루도 안 지난 것처럼 살았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린 채 입을 다뭅니다. 정자는 무릎을 꿇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대고 시어머니를 올려다봅니다. 어머니, 제발요, 딱 한 번만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때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놀란 표정으로 정자를 봅니다. 할머니, 혈압 오르세요. 대화는 짧게 하셔야 해요. 정자는 간호사를 봅니다. 간호사는 정자에게 나가달라는 손짓을 합니다. 하지만 정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정자 팔을 잡습니다. 정자는 간호사를 밀칩니다. 잠깐만요. 조금만요. 간호사는 당황합니다. 뒤로 물러섭니다. 정자는 다시 시어머니에게 돌아섭니다. 시어머니 손을 꽉 잡습니다. 어머니가 데려갔죠? 저한테서. 그래서 못 찾게 숨겼죠? 시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터뜨립니다. 소리내어 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집니다. 시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합니다. 내가 데려간 게 아니라 데려가게 만든 거다.
정자는 숨이 막힙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합니다. 내가 그날 애를 놓쳤잖니. 사람들은 내가 버린 줄 알았어. 내가 내 며느리가 그런 여자라고 믿고 싶지 않았는데. 정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버린 게 아니에요. 잠깐 놓쳤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렇게 봤어. 내가 애를 버렸다고. 내가 나쁜 엄마라고. 정자는 입술을 깨뭅니다. 피가 맺힙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정아는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뭘 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합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었어. 정아가 아니야. 내가 내 손으로 신고도 못하게 만들었어. 정자는 머리가 하얘집니다. 귀가 멍해집니다. 시어머니 말이 메아리처럼 울립니다. 이름이 바뀌었다. 신고도 못하게 만들었다. 정자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립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미안하다.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집안 체면이 우리 아들 체면이. 정자는 고개를 듭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체면이요? 체면 때문에 제 딸 인생을.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제 와서 내가 알아서 뭐 하려고 애 인생 망치려고. 정자는 그 말에 웃음이 나옵니다. 쓴웃음입니다. 정자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시어머니를 내려다봅니다.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망친 건 이미 어머니가 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립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자는 가방과 공책을 집어듭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합니다. 나가주세요. 할머니 상태가 안 좋아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문을 향해 걷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말합니다. 정자야. 정자는 멈춥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잇습니다. 그 애 지금 잘 살고 있어. 내가 나타나면 다 무너져. 정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을 닫고 나옵니다. 복도를 걸어갑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층에 내립니다. 요양원 밖으로 나옵니다. 찬바람이 붑니다. 정자는 그 자리에 섭니다. 정자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이 흐릅니다. 정자는 중얼거립니다. 딸은 실종이 아니었어. 버려진 아이로 처리됐어. 정자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정자는 벤치에 앉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습니다. 공책을 펼칩니다. 한 장 한 장 넘깁니다. 딸의 글씨가 보입니다. 딸의 그림이 보입니다. 정자는 공책을 가슴에 안습니다. 정아야, 넌 어디 있니? 진짜 막장 딸이 나를 고소하려 했다. 정자는 요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갑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시어머니 말이 계속 맴돕니다. 이름이 바뀌었다. 신고도 못하게 만들었다. 정자는 가방을 꽉 안고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때 저 멀리 검정 패딩을 입은 여자가 보입니다. 아까 요양원에서 마주친 여자입니다. 여자는 길 건너편으로 걸어갑니다. 정자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여자를 따라갑니다. 버스는 놓쳤지만 상관없습니다. 정자는 여자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고 걸어갑니다. 다리가 아프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여자는 빠른 걸음으로 걷습니다. 정자는 숨이 차오르지만 따라갑니다. 여자는 재개발 조합 사무실 앞에 섭니다. 정자는 골목 모퉁이에 몸을 숨깁니다. 여자는 전화기를 꺼내 통화를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자는 숨을 죽입니다.
네, 제가 위임장만 받으면 빨리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집 옥상도 확인했고요. 정자는 그 말에 온몸이 굳습니다. 옥상을 확인했다고요. 정자는 가방을 내려다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저 여자가 옥상에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가방을 찾으러 간 건 아닐까요? 정자는 숨을 들이켭니다. 여자가 통화를 끝냅니다.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정자는 모퉁이에서 나옵니다. 여자를 향해 걸어갑니다. 여자는 정자를 보고 표정이 굳습니다. 정자는 여자 앞에 섭니다. 여자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아, 그때 그분. 정자는 가방을 꺼내 보입니다. 여자 눈앞에 내밉니다. 여자는 가방을 봅니다. 눈이 흔들립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이거 당신 거죠? 여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시선을 피합니다. 정자는 한 걸음 다가섭니다. 당신이 옥상에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이걸 찾으러 간 거죠? 여자는 입술을 깨뭅니다. 한참 침묵하다가 차갑게 묻습니다. 그거 왜 갖고 계세요? 정자는 가방을 가슴에 안습니다. 이게 제 딸 거니까요. 여자는 눈을 감습니다. 고개를 젓습니다. 정자는 여자의 손목을 봅니다. 아까 봤던 그 흉터가 보입니다. 정자는 눈물이 차오릅니다. 정아, 너 정아 맞지? 여자는 눈을 뜹니다. 정자를 똑바로 봅니다. 눈빛이 차갑습니다. 입을 엽니다. 정아, 그런 이름 몰라요. 정자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여자는 가방에서 손을 들고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정자에게 던집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정자는 종이를 집어듭니다. 점유 및 소유권 분쟁 관련 내용 증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정자는 종이를 보며 입을 벌립니다. 여자가 차갑게 말합니다. 당신 불법 점유자예요. 철거 보상금 받을 자격 없어요. 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습니다. 종이를 손에 쥔 채 고개를 듭니다. 여자를 올려다봅니다. 이게 무슨... 여자는 정자를 내려다봅니다. 눈빛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난 내 인생에서 엄마라는 단어를 지웠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엄마라고 나서면 더 끔찍해. 정자는 숨이 막힙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여자는 뒤돌아섭니다. 걸어갑니다. 정자는 여자를 붙잡고 싶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입을 열고 싶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자는 그저 바닥에 앉은 채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여자가 멀어집니다. 골목 끝으로 사라집니다. 정자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딸이 정자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걸, 딸이 정자를 정리하려 한다는 걸, 법적으로 밀어내려 한다는 걸. 정자는 종이를 구겨줍니다. 종이가 찢어집니다. 정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정자를 힐끗 보고 갑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해가 기웁니다. 그림자가 깁니다. 정자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종이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가방을 들고 걸어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멉니다. 버스를 탑니다. 창밖을 봅니다. 불빛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정자는 눈물을 닦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버스에서 내립니다. 언덕을 오릅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계단을 오릅니다. 숨이 찹니다. 집 앞에 도착합니다. 문을 엽니다. 불을 켭니다.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습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종이를 다시 꺼냅니다. 펼쳐봅니다. 글자가 흐릿합니다. 눈물 때문입니다.
정자는 종이를 접습니다. 손에 쥡니다. 정자는 창밖을 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달동네의 불빛이 하나둘 꺼집니다. 정자는 혼잣말을 합니다. 그래, 너한텐 내가 없는 사람이지. 정자는 식탁에 엎드립니다. 팔로 얼굴을 가립니다. 어깨가 떨립니다. 소리 없이 웁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정자는 그렇게 한참을 웁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울음이 그칩니다. 정자는 고개를 듭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목이 쉬었습니다. 정자는 일어섭니다. 싱크대로 갑니다. 물을 틉니다. 손으로 물을 받아 마십니다. 차갑습니다. 정자는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정자 얼굴이 초라합니다. 정자는 다시 식탁으로 갑니다. 가방을 봅니다. 공책을 꺼냅니다. 펼칩니다. 한 장 한 장 넘깁니다. 딸의 글씨가 보입니다. 삐뚤빼뚤합니다. 어린 손으로 쓴 글씨입니다. 정자는 한 문장을 읽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정자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습니다. 손끝이 떨립니다. 정자는 중얼거립니다. 엄마는 여기 있었어. 계속 여기 있었어. 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정자를 밀어내려 합니다. 정자 존재 자체를 지우려 합니다. 정자는 공책을 닫습니다. 가슴에 안습니다. 정자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손을 놓친 것뿐인데 그게 이렇게 큰 죄가 됐을까? 정자는 답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딸이 정자를 엄마로 보지 않는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딸에게 정자는 없는 사람입니다. 지워야 할 사람입니다. 정자는 그 사실이 너무 아픕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정자는 침대로 갑니다. 옷도 벗지 않고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정자는 눈을 뜹니다. 다시 천장을 봅니다. 밤은 깊어만 갑니다. 정자는 그렇게 밤을 지셉니다. 엄마가 되려 하지 말자. 다만 진실을 남기자. 다음 날 아침입니다. 정자는 눈을 뜹니다. 잠을 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정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갑니다. 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정자는 가방을 집어듭니다. 공책을 꺼냅니다. 어제 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 싶어 다시 펼칩니다. 첫 장부터 천천히 넘깁니다. 그림이 있고 글씨가 있습니다. 아이의 흔적입니다. 정자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참습니다. 중간쯤 넘어갔을 때 정자는 멈춥니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 엄마는 나를 버렸대. 정자는 숨이 막힙니다. 손이 떨립니다. 다음 줄을 읽습니다. 근데 엄마 냄새가 났어. 골목에서. 정자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집니다. 공책을 떨어뜨릴 뻔합니다. 정자는 공책을 꽉 쥡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엄마 냄새가 났다고요. 골목에서요. 그 말은 딸이 정자를 본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정자는 식탁에 엎드립니다.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소리 내어 옵니다. 정자는 중얼거립니다. 내가 안 본 게 아니었어. 나는 보기가 두려웠어. 정자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딸이 가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는 걸. 하지만 정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했습니다. 골목을 걸을 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눈물을 닦습니다. 일어섭니다.
창밖을 봅니다. 골목이 보입니다. 낡은 집들이 보입니다. 저 어딘가에 딸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자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정자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정자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딸을 찾으려 하지 않기로 합니다. 딸의 삶을 뺏으려 하지 않기로 합니다. 딸에게는 딸의 인생이 있습니다. 정자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남기고 싶습니다. 진실입니다. 정자가 딸을 버리지 않았다는 진실입니다. 정자는 방 구석을 뒤집니다. 오래된 상자를 꺼냅니다. 상자 안에서 낡은 카세트 라디오를 꺼냅니다. 먼지를 털어냅니다. 건전지를 넣습니다. 작동합니다. 정자는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 빨간 불이 켜집니다. 정자는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말을 시작합니다. 정아야, 아니, 내가 무슨 이름으로 살든 엄마는 그날 너를 버리지 않았어. 정자는 눈을 감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엄마는 너를 찾았어. 경찰서도 가고 동네도 뒤졌어. 너를 부르며 밤새 걸어 다녔어. 근데 찾지 못했어. 아니, 찾을 용기가 없었어. 엄마가 겁쟁이였어. 정자는 눈물을 닦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미안해. 엄마는 가난했고 약했고 내 손을 놓쳤어. 그게 엄마 죄야. 근데 버린 건 아니야. 절대 그런 적 없어. 정자는 녹음을 멈춥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빨간 불이 꺼집니다. 정자는 카세트를 꺼냅니다. 손에 쥡니다. 이걸 딸에게 줄 수 있을까요? 딸이 받아줄까요? 정자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기고 싶습니다. 진실을 남기고 싶습니다. 정자는 옷을 갈아입습니다. 카세트를 가방에 넣습니다. 집을 나섭니다. 요양원으로 향합니다. 버스를 탑니다. 창밖을 봅니다. 마음을 다잡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합니다. 내립니다. 요양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내 데스크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3층으로 올라갑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시어머니 방 앞에 섭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서 대답이 없습니다. 정자는 문을 엽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보고 있습니다. 정자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침대 옆으로 갑니다. 의자를 끌어당겨 앉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자를 봅니다. 놀란 표정입니다. 정자는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딸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눈을 깜빡입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자는 이어 말합니다. 딸이 날 용서 안 해도 돼요.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진실만은 딸이 알아야 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립니다. 정자를 보지 않습니다. 정자는 가방에서 카세트를 꺼냅니다. 시어머니 앞에 놓습니다. 이게 제가 남길 수 있는 전부예요. 이것만 딸한테 전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카세트를 봅니다. 입술을 깨뭅니다. 한참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애 너 원망해. 정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애 힘들게 살았어. 정자는 눈물을 참습니다. 그것도 알아요. 시어머니는 천장을 봅니다. 한숨을 쉽니다. 그러더니 입을 엽니다. 그애 예전에 미선이란 이름으로 학교 다녔어. 정자는 숨이 멎습니다. 미선, 딸의 이름입니다. 바뀐 이름입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잇습니다. 동네 아래쪽 그 좁은 골목. 너랑 같은 하늘 아래 살았어. 정자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같은 동네였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였습니다. 정자는 입을 떨며 묻습니다.
언제까지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 뒤론 집을 나갔어. 정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바닥에 떨어집니다. 정자는 중얼거립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멀었네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자는 일어섭니다. 카세트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싶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정자는 카세트를 다시 가방에 넣습니다. 직접 전해야겠습니다. 정자는 시어머니를 봅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딸이 어디 사는지 알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모른다. 진짜로 모른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돌아서서 나갑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정자야 미안하다. 정자는 멈춥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대답합니다. 저도요. 정자는 문을 닫습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층으로 내려갑니다. 요양원을 나옵니다. 밖은 춥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정자는 가방을 꽉 안습니다. 정자는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을 다시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놓아줘야 할까요? 정자는 답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더 이상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진실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자는 걷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이 흐릅니다. 정자는 중얼거립니다. 미선아 엄마는 여기 있어. 옥상, 마지막 밤, 딸과의 대면. 철거 전날 밤입니다. 정자는 집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달빛 연립 곳곳에서 불이 꺼져갑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골목은 텅 비어갑니다. 내일이면 이 동네는 사라집니다. 굴삭기가 들어와 모든 걸 무너뜨릴 겁니다. 정자는 전화기를 꺼냅니다. 며칠 전 주운 명함이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 직원 명함입니다. 정자는 그 명함을 보며 생각합니다. 딸이 위임장을 받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조합과 연락했을 겁니다. 정자는 조합 사무실에 전화를 겁니다. 직원이 받습니다. 여보세요.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 달빛 연립 거주자인데요. 위임장 관련해서 연락 온 사람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망설입니다. 개인정보라서요. 정자는 간절하게 말합니다. 제발이요. 꼭 필요해서 그래요. 직원은 한숨을 쉬고는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정자는 급히 적습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그 번호로 문자를 보냅니다. 내일이면 이 집이 사라집니다. 딱 10분만 옥상에서 보자. 문자를 보내고 정자는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답장이 올까요? 정자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다립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전화기가 울립니다. 문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답장입니다. 정자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정자는 일어섭니다. 옷을 챙겨 입습니다. 가방을 듭니다. 카세트를 확인합니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계단을 오릅니다. 옥상으로 향합니다. 옥상 문을 엽니다. 찬바람이 붑니다. 정자는 옥상 한가운데 섭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보입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정자는 숨을 고릅니다. 기다립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발소리가 들립니다. 계단을 오르는 소리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여자가 나타납니다. 검정 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벗었습니다. 얼굴이 보입니다. 30대 후반입니다.
눈 밑에 피곤이 가득합니다. 표정은 차갑습니다. 정자를 봅니다. 할 말 없으면 갈게요. 정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가방을 앞으로 내밉니다. 이거 내가 숨겨둔 거지? 미선은 가방을 봅니다. 순간 숨을 들이킵니다. 눈이 흔들립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정자는 조용히 말합니다. 너 여기 살았더라. 같은 동네. 미선은 고개를 돌립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자는 한 걸음 다가섭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정자는 고개를 저으며 가방에서 카세트를 꺼냅니다. 미선에게 내밉니다. 이건 엄마 변명이다. 내가 듣고 버려도 돼. 미선은 카세트를 봅니다. 손을 내밉니다. 카세트를 받습니다. 한참 들여다봅니다. 정자가 말합니다. 들어볼래? 미선은 망설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러다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정자의 목소리입니다. 정아야, 아니, 내가 무슨 이름으로 살든 엄마는 그날 너를 버리지 않았어. 엄마는 너를 찾았어. 경찰서도 가고 동네도 뒤졌어. 너를 부르며 밤새 걸어 다녔어. 근데 찾지 못했어. 아니, 찾을 용기가 없었어. 엄마가 겁쟁이였어. 미안해. 엄마는 가난했고 약했고 내 손을 놓쳤어. 그게 엄마 죄야. 근데 버린 건 아니야. 절대 그런 적 없어. 녹음이 끝납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미선은 카세트를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입니다. 어깨가 떨립니다. 정자는 미선을 봅니다. 미선이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듭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왜요? 왜 이제 와서요?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미선은 카세트를 쥔 손에 힘을 줍니다. 나는 할머니한테 버려진 애라고 들으면서 자랐어요. 엄마는 나를 찾지도 않았다고. 정자는 처음으로 정면으로 말합니다. 찾았어. 미선은 눈물을 흘립니다. 거짓말이에요. 정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줍니다. 찾았어. 근데 찾는다는 게 널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덜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겁이 났다. 미선은 눈물이 쏟아집니다. 소리 내어옵니다. 겁났다고요? 나는 내가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것 같았는데. 정자는 미선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참습니다. 한 걸음 물러섭니다. 거리를 둡니다. 조용히 말합니다. 미안하다. 미선은 고개를 숙입니다. 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정자는 이어 말합니다. 근데 너한테 부탁은 하나만 할게. 엄마라고 부르지 마. 그 대신 내가 너를 버려진 사람이라고 부르지 마. 미선은 눈물을 닦습니다. 한참 침묵합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 사실 당신을 몇 번 봤어요. 정자는 숨이 멎습니다. 미선이 말을 잇습니다. 새벽에 청소차 타고 나가는 거, 마트에서 라면 고르는 거 다 봤어요. 정자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미선은 흐느끼며 이어 말합니다. 근데 다가가면 내 삶이 무너질까봐 나도 겁났어요. 정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바닥에 떨어집니다. 정자는 중얼거립니다. 그랬구나. 미선도 고개를 숙입니다. 둘은 같은 하늘 아래 서 있지만 멉니다. 닿을 듯 닿지 않습니다. 미선이 조용히 말합니다. 나 할머니가 죽기 전에 들었어요.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고. 할머니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정자는 고개를 듭니다. 미선을 봅니다. 미선도 정자를 봅니다. 눈빛이 마주칩니다. 미선이 말을 잇습니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
미선은 눈물을 닦습니다. 나 당신을 엄마라고 부를 수 없어요. 정자는 웃습니다. 쓴웃음입니다. 괜찮아. 엄마 자격 없으니까. 미선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미선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냥 웁니다. 정자도 웁니다. 둘은 옥상에 서서 웁니다. 바람이 붑니다. 차갑습니다. 하지만 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울음이 그칩니다. 미선이 카세트를 가방에 넣습니다. 정자를 봅니다. 이거 가져가도 돼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 거니까. 미선은 가방을 듭니다. 돌아서려다 멈춥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봅니다. 미선은 옥상 문을 향해 걷습니다. 문을 엽니다.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정자는 그 자리에 섭니다. 하늘을 봅니다. 별이 빛납니다. 정자는 중얼거립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멀었다. 하지만 오늘은 아주 조금 가까워졌다. 정자는 옥상을 천천히 걷습니다. 물탱크를 봅니다. 가방이 있었던 자리를 봅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자는 옥상 난간에 기댑니다. 골목을 내려다봅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게 사라집니다. 정자는 숨을 들이쉽니다. 내쉽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진 짐을 조금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정자는 옥상 문을 향해 걷습니다.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집으로 갑니다. 마지막 밤을 보냅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굴삭기 소리가 골목을 울립니다. 쿵, 쿵, 쿵.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먼지가 피어오릅니다. 주민들이 마지막 짐을 싸서 나옵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욕을 합니다. 30년, 40년을 살던 집이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정자는 집 안에 서 있습니다. 짐은 거의 다 쌌습니다. 박스 몇 개뿐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정자는 창밖을 봅니다. 옥상이 보입니다. 어젯밤 미선과 마주쳤던 곳입니다. 정자는 눈을 감습니다. 미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나도 당신을 몇 번 봤어요. 정자는 눈을 뜹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서로를 피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겁을 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가장 멀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립니다. 여기가 우리 딸의 놀이터였구나. 정자는 마지막 짐을 챙깁니다. 박스를 들어 올립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문을 엽니다. 나갑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골목으로 나옵니다. 트럭이 서 있습니다. 이삿짐 기사가 박스를 받아 트럭에 싣습니다. 정자는 골목을 천천히 걷습니다. 슈퍼 앞을 지나갑니다. 박 사장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자를 보고 손을 흔듭니다. 정자도 손을 듭니다. 작별 인사입니다. 박 사장이 소리칩니다. 누님, 새 곳에서 편히 사세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대답 대신 웃어 보입니다.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웃으려 노력합니다. 박 사장도 웃습니다. 둘은 그렇게 헤어집니다. 정자는 트럭 조수석에 오릅니다. 기사가 시동을 겁니다. 트럭이 움직입니다. 정자는 창밖을 봅니다. 달빛 연립이 멀어집니다. 골목이 사라집니다. 정자는 마지막으로 옥상을 봅니다. 눈에 담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립니다. 트럭이 언덕을 내려갑니다. 정자는 앞을 봅니다.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정자는 생각합니다.
미선은 보상금 분쟁 서류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겁니다. 정자는 보상금을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미선에게도 삶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정자는 그걸 인정합니다. 트럭은 한참을 달립니다. 새 아파트 단지 앞에 섭니다. 정자는 내립니다. 아파트를 올려다봅니다. 높습니다. 깨끗합니다. 새 건물입니다. 정자는 박스를 듭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0층으로 올라갑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문을 엽니다. 들어갑니다. 집은 좁습니다. 원룸입니다. 하지만 깨끗합니다. 정자는 박스를 내려놓습니다.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정자는 창밖을 봅니다. 도시가 보입니다. 건물들이 빼곡합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닙니다. 정자는 그 풍경을 바라봅니다. 며칠이 지납니다. 정자는 새 직장을 구합니다. 아파트 단지 청소일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청소를 합니다. 복도를 닦고 엘리베이터를 닦고 계단을 닦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락스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욱신거립니다. 하지만 정자는 일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정자는 엘리베이터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누군가 들어옵니다. 정자는 비켜섭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봅니다. 택배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검정 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미선입니다. 정자는 숨이 멎습니다. 미선도 정자를 봅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둘은 얼어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입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미선도 고개를 숙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춥니다. 5층입니다. 미선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미선이 내리려 합니다. 발을 내딛습니다. 그때 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미선은 멈춥니다. 뒤돌아봅니다. 정자를 봅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숙입니다. 인사입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봅니다. 가슴이 뜁니다. 눈물이 차오릅니다. 정자도 천천히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문이 닫힙니다. 미선이 사라집니다. 정자는 그 자리에 섭니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입니다. 정자는 눈물을 닦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울음 대신 숨을 고릅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내쉽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처음 느껴보는 온기입니다. 정자는 눈을 감습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미선아 고마워.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정자는 내립니다. 복도로 걸어갑니다. 걸레를 챙깁니다. 일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걸음이 가볍습니다. 예전과 다릅니다.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정자는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구름이 흐릅니다. 정자는 생각합니다. 달빛 연립은 사라졌습니다. 옥상도 골목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남았습니다. 정자가 딸을 버리지 않았다는 진실입니다. 미선이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진실입니다. 그 진실이 두 사람을 조금씩 치유해가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미선은 여전히 정자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정자도 딸에게 엄마 노릇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서로가 존재한다는 걸 압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걸 압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정자는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제는 벌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정자는 처음으로 벌이 아닌 삶을 선택합니다. 죄책감이 아닌 희망을 선택합니다. 며칠 뒤 정자는 우편함을 엽니다.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습니다. 정자는 편지를 뜯습니다. 안에 작은 종이 봉투가 들어 있습니다. 정자는 봉투를 엽니다. 공책 페이지 몇 장이 들어 있습니다. 찢어진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가 있습니다. 엄마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그래도 당신이 거짓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도 나를 버려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게요. 정자는 메모를 읽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따뜻한 눈물입니다. 정자는 메모를 가슴에 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습니다. 정자는 메모를 접습니다. 서랍에 넣습니다. 통조림통도 함께 넣습니다. 아이 머리핀, 바랜 사진, 실종 전단 모두 넣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습니다. 이제 매일 꺼내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에 담아두면 됩니다. 정자는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정자는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흐르고 새가 날아갑니다. 정자는 중얼거립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멀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주 조금 가까워졌다. 동네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남았습니다. 그 진실이 두 사람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정자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내일도 살아갈 겁니다. 이제는 벌이 아닌 삶으로. 정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정자의 삶은 계속됩니다. 미선의 삶도 계속됩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마주치고 때로는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겁내지 않습니다. 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달빛 연립은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치유는 계속됩니다.